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나스닥이 6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S&P 500은 30번째 최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도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0.5%가량 상승 흐름을 그려내면서 3대 지수 모두 전약 후 강의 흐름, 후반으로 갈수록 더더욱 힘찬 기운을 내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매크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마이너스 15.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6포인트, 물론 위축 국면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예상치 마이너스 11포인트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CPI, 물가가 잡혀나가는 흐름과 함께 약간 배드뉴스 국면으로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제조업 PMI가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제조업 PMI 등 각 지역의 제조업 PMI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프랑스발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르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사임 요구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안감이 약간은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수익률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났습니다. 우리 환율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 유럽발 이슈가 환율까지도 함께 잠재워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기술주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총재가 5월 지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1회 인하가 적절해 보입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전일 메스터 총재라던가 굴스비 총재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또 풍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밤에 많은 위원들의 또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의 기조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구리와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름폭이 좀 거셌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세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가의 경우에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2.5%가량 올랐고요. 여름철,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에 맞아서 재고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WTI 원유 선물 다시 8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80.33달러에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간밤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5.3%가량 상승 흐름을 그려줬는데 중국에서 상하이 FSD 자율주행 시험 가동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테슬라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이 보상안이 가결이 됐던 주주총회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YTD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0.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중에 오름과 내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에도 엔비디아의 GPU가 쓰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 매출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결국에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 소식이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XLK ETF의 경우에는 한 100억 달러가량의 100억 달러가량의 수급 유입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총 1위와 2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하게 1위 자리를 굳히는 것으로 XLK의 비중이 조절이 될 거고요. 엔비디아가 현재 6%에서 21%로 애플의 경우에는 현재 22%에서 4.5%로 비중 조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급 유치 호가에 좀 동참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기도 하죠. 일라이릴리를 밀어내고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간밤의 주가 상승폭은 5.4%가량이었고요. 테슬라를 밀어내고 M7 종목으로서 브로드컴이 편입이 되는 것이 유력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CNBC 관련해서 보도도 나온 만큼 브로드컴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럭키세븐 앞에서도 저희 코너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내년이 되면 7,000포인트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6,000포인트라는 S&P 500 지수의 연말 상방을 열어두고 있는 에버코어 ISI고요. 현재 밸류 부담으로 따졌을 때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고 특히 브로드컴이 5.4% 큰 폭으로 오름세, 테슬라도 5% 넘는 오름폭을 보였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더불어서 간밤에는 러셀 2000 같은 소형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부품주, 렛츠고를 외쳤던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외치게 될 오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이슈는 어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일조를 하는 모습이었죠. 현대차 인도법인 IPO 절차 돌입했다라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이러한 리포트도 함께 나왔죠. 현대차 주가가 3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도법인의 가치를 23조 원가량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IPO 업사이드가 18.8%가량, 인도법인 가치를 40조 원가량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상방이 29.9%, 30%까지 열려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에 동반 진출하게 될 부품사들 SL이 5.5% 상승이 나왔고요. 화신이 14.3%, 성우하이텍도 5.1%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부품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특히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에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서현이화, PHA, 코리아 FT, 우수 AMS, 대원강업, HL 만도 같은 기업들이 추가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렛츠고는 뭘까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시험 가동 승인했다라는 소식으로 일단 주가가 끌어올려졌습니다만 그와 함께 모델3 롱레인지가 7,500달러의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수령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던 테슬라의 일부 모델에 있어서 조금 더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작용하면서 테슬라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일론 머스크 CEO가 X 글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마스터 플랜 4 작업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터 플랜 1이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2에서 3로 이행하는 과정이 에너지 쪽에 있다면 그 다음은 AI 그리고 로봇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간밤에 나온 소식은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그리고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좋게 해석해 볼 만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라이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슈어소프트테크, 라이콤, 퓨런티어, LG 이노텍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의 시간 함께 보시죠. 조금 느리더라도 다시 도래하고 있는 아이폰의 시간입니다. 지금 IB들에서도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다만 간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IT 전문 기자죠. 마크 거먼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업데이트가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5년에 출시가 될 아이폰에서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탑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서비스들, 일단 시리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했던 WWDC 2024였는데 시리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상세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초슬림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일단은 핵심인데요.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5.1mm 가량으로 아주 얇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맥북 프로, 애플워치 역시도 더욱더 얇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경량화가 되고 얇아진다라고 한다면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간밤에 나온 주요 소식 중에 하나가 애플의 협력사인 일본의 TDK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양극재가 IT 쪽으로도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채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수혜 예상 기업들 어떤 종목들이 겹치는가 살펴보니까요. LG이노텍이 확실히 많습니다. LG이노텍, 삼성증권에서도 메리츠증권에서도 이베스트, SK 모두 뽑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애플의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계속해서 주요한 종목들로서 시선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그 훈풍을 좀 받아주면 좋겠네요. 네, 어제까지 참 좋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 지수가 살짝 꺾여 있는데 미국발 훈풍 다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된 흐름인지 어제 흐름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원샷으로 함께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약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밀렸지만 그래도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는 이어지는 모습 속에 바톤 터치는 계속됐고요. 환율이 오르면서 1381원까지의 상승세, 금리가 안정화된 움직임 안에서도 비교적 달러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으신 대로 유로화 쪽의 약세 움직임, 엔화도 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흐름 안에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수급은 6월 들어서면서 들어왔다가 다시 중순 들어서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1,300억 원의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소폭이나마 샀지만 그 규모는 미미합니다. 어제는 양시장 개인 쪽에서만 적극적으로 담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 음식료, 일부 화장품 이런 움직임들 속 안에서 화장품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난달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바톤 터치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방산 쪽에서 매기를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 시동 걸면서 앞서 이야기 들으신 대로 기업 가치의 재평가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30만 원 그 위까지 바라보는 이런 증권가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어제 현대, 기아 나란히 올라가며 현대차는 상장 30년 만에 최고가를 썼고요. 화신, 서현이화 그리고 SL 같은 인도 쪽에 이미 이 매출이 나가고 있는 부품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방산도 어제 오전 개장 때부터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고점을 꾸준히 경신하면서 LIG 넥스원이 17%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어제 삼성전자 조금 약했고요. 2차 전지 계속해서 추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캐즘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 쪽에서 드라마틱하게 이 업종을 살려낼 만한 흐름이 약하다라는 이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MSCI 편입 이슈로 강했던 엔캠까지 어제는 크게 조정받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뭐가 있을까 본다면 저희가 개장 중계 시간에도 짚어드리고 있지만 6월 중순 그러니까 지난주에 빅 이벤트를 다 소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는 이벤트 공백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몇몇 지표들 혹은 이슈에만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변에 있는 이 하방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리스크는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유럽 관련된 선거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이겼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정당이 참패하게 되면서 의회가 지금 해산된 상황이죠. 6월 30일에 조기 총선이 있을 텐데 이런 움직임을 앞두고서 지금 독일을 제치고 오히려 프랑스 쪽에서 유럽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 앞으로 방산이라든지 국방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지수에는 악재가 될지언정 우리 방산주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짚어봅니다. 방산의 계절이 오는가? 어제 이미 신고가를 냈던 LIG 넥스원 그리고 신고가 바로 목전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상승을 보여줬고 고점 대비 여전히 15%가량 조정권에 있는 카이, 한국항공우주, 코츠테크놀로지와 i3 시스템은 고점 대비 좀 중소형주죠. 한 30%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의 잠재력도 기대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나를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이 국방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 쪽에서는 핵무기를 이제 보관고에서 꺼내서 실전으로 배치하는 이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쪽에서만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확전뿐이다라는 자극적인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팽팽한 대치 상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장관 루마니아, 폴란드 방문합니다. 2차 한국 폴란드 국방 방산협력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수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거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쪽에서는 대규모 무기 체계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폴란드 쪽에서는 K2 전차 추가 실행 계약 체결 앞두고 현대 로템과 협상 중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미국에 우리가 방산을 수출하는 개화의 원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산주들을 다시 한번 비중 확대로 눈여겨보자. 지정학적 리스크의 움직임 속에 지금 방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채용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측면까지 국내 관련 종목들에게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잠시 후 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지 여부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좋았던 쪽은 역시 IT였죠. 나스닥이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살짝 조정, 마이크론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낸드 쪽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키옥시아 1년 8개월 만에 낸드 감산한다. 100% 정상화로 이제 돌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서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옥시아는 22년 10월부터 감산에 들어갔고 스마트폰, PC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상화 시기를 늦추면서 감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많게는 한 30%까지도 감산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100% 정상화로 돌렸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I 같은 고용량 이 낸드 쪽 말고는 여전히 범용 제품군 수요는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수요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체크를 봐야 된다. 업계에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2분기 낸드 가격은 그래도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100% 정상화와 함께 가격 정상화. 그렇다면 이제 범용 제품군까지 수요가 개선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윗단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구나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희망회로죠. 이 부분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아직 불이 안 붙은 곳이 존재한다라는 매력적인 리포트 제목을 꼽고 있습니다. 후공정 위주로 2023년, 24년 강했다면 이제는 2025년을 바라보고 이제 전공정 장비 쪽으로 비중 확대할 시기다라는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꼽은 건 유진테크, PSK, 전공정 장비 쪽이었었고요. 후공정 워낙 강했었고 소재단에서도 한 차례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하게 가지 못했던 전공정 장비단으로의 이물줄기 낙수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이 낸드와 관련해서는 원익 QNC 개장 중계 때 저희 공략주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주목할 뉴스와 공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 국내에서 발생 소식과 함께 시간에 걸려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대체육 쪽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육계 쪽의 강세 움직임, 최근 음식료 섹터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쪽까지의 플러스 알파로 시세가 나올지, 테마성으로 접근한다면 종목들 간의 전략은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쪽으로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음식료와 괴를 같이 하는데요. 롯데 웰푸드 한국투자증권에서 23만 원까지 TP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어제 20만 원 바로 목전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모멘텀은 인도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인도 모멘텀으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인도를 본다면, 그 수혜주를 본다면 롯데웰푸드가 있습니다. 26년까지 인도 증설 모멘텀이 있고요. 이미 1분기에 초코파이 이 가동률이 80%까지 끌어올렸고 이런 추가 증설 기대감까지 자리하고 있어서 수혜주를 기대한다면 롯데웰푸드의 추가 퍼포먼스까지 기대해보자라는 리포트 잠시 후에 개장 중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표정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